평생 직장이요? 에이, 순진하시기는. 아니, 누가 그냥 월급 줘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신지식인.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일경제. 처음부터 소중하게 세계로 수출하는 매일 맘마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입니다. 집을 사려는 분이나 팔려는 분들 모두 궁금해하시는 집값 동향, 오늘 뉴스투데이에서 집중 탐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새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승용차와 똑같은 번호를 단 복제차가 버젓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고급옷 로비 의혹에 대한 속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고급옷 로비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 옷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신동아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를 고소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 씨에 대해 오늘 오후부터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연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라스포사 여사장 정일순 씨와 남편 정환상 씨도 오늘 중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시내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고소인 연 씨와 배 씨 간의 대질 신문도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내일쯤 피고소인인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각종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 씨는 오늘 오후 라스포사 의상실에서 밍크코트를 산 일이 없는데도 최순영 회장 부인 이영자 씨가 자신이 옷을 산 뒤 대금 대납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리인인 김영일 변호사의 사무장을 통해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검찰이 규명해내야 할 핵심 의혹들은 무엇인지, 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박유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실제로 수천만 원대 옷값 대납을 요청받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입니다. 이 미스테리에 등장하는 네 여인의 서로 다른 주장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관 부인 배 씨로부터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 씨가 사들인 옷값 2,400만 원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게 파문의 진앙지 이형자 씨의 주장입니다. 이 씨는 또 라스포사 사장 정 씨로부터도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자 씨의 이런 주장을 나머지 관련자 세 사람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주장도 서로 다른 점이 또 다른 의문으로 남습니다. 또 연 씨를 제외하고는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잠적한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일할 때 가갖고 원피스 30만 원 주고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형자 씨의 주장대로라면 옷값 로비를 중개했던 배정숙 씨의 집입니다. 저 혹시 장관 부인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 가셨나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아, 병원에요? 네. 혹시 저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기 안정을 취하셔서요. 저희도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청와대 사정팀의 조사 때도 입원을 이유로 이형자 씨와의 대질 신문을 피했던 배 씨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며 돌연 잠적한 배경에도 의혹이 쏠립니다. 배 씨는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 씨와는 함께 옷가게에 간 적조차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오히려 연 씨가 배 씨와 함께 옷가게에 갔던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도 배 씨의 잠적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형자 씨가 라스포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밍크코트의 행방도 의혹투성입니다. 라스포사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밍크코트는 팔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정작 연 씨는 밍크코트가 집으로 배달됐지만 다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장관 부인 배 씨와 검찰총장 부인 연 씨가 이 밍크코트를 샀는지 또 이형자 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는지를 밝혀줄 사람은 문제의 의상실 라스포사의 여주인 정일순 씨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션쇼 참가를 위해 일본에 갔다는 정 씨는 출국을 위장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잠적한 당사자들의 대면 진술이 의혹을 풀어내는 유일한 실마리가 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과 진상규명 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이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관 부인 옷 로비 의혹 진상조사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늘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최강식 조사과장은 김태정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 씨가 최순영 회장의 구속을 미리 알고 발설했다고 강인덕 전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가 진술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배 씨는 또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 씨의 사돈에게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라는 충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구속된다 그러더라. 그러니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 배 씨는 로비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회장의 구속에 대비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정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사정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옷 로비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직자와 가족 그리고 부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 특히 그 부인들의 처신에 각별한 주의와 자숙을 요망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 씨야말로 라스포사의 단골 고객임이 명백한데도 야당이 정치 사찰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국가원수가 해외 방문을 하는 시기에 야당은 유언비어로 여론을 조작한다며 거듭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우리 대북 포용 정책에 호응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러시아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옐친 대통령은 대북 포용 정책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건설적인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해 동북아 안보를 협의하는 육자회담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한국의 역동적 기업 역량을 한데 묶는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호트카 한러공단 설립에 합의하고 자원 협력과 교역 투자 확대에 노력하는 등 두 나라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회담 결과는 8개 항의 공동 성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한러 양국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나호트카 공단 설립 협정과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 4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며 옐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유럽 출신 서양인과 인도 출신 동남아인,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색다른 수업 현장을 김형준 프로듀서가 다녀왔습니다. 기대되죠?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교실 안으로 낯선 외국인들이 들어섭니다. 같은 동양인이면서도 가까이 접해보지 못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인들. 이들이 바로 오늘의 일일 교사들입니다. 올해 초 파키스탄에서 유학 온 만주루 씨. 그의 의상에 아이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만주루 씨는 능숙하게 파키스탄의 고유 의상과 기후에 대해 설명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상징하는 국기와 손으로 만든 작은 꽃병. 만주루 씨가 직접 준비해온 소품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겐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자바지라 불리우는 민속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랜 전쟁을 겪어온 파키스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파키스탄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배워봅니다. 발음은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한 학생에겐 파키스탄 우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파키스탄 음식이 여기 있거든요. 파키스탄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카레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된 음식이지만 파키스탄의 전통 카레 맛은 전혀 색다릅니다. 짭짤하면서도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의 사인 공세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파키스탄인은 스타만큼이나 새롭고 신기한 사람입니다. They heard the name Pakistan, but they don't know about Pakistan. They don't know where it is, what our culture is. So I just want to show them basic facts and the things that Pakistan is a multicultural society. 올해 29살의 인도 여성 사리타 씨. 그녀는 서울 시내의 한 중학교로 일일 교사 체험을 나섰습니다. 꼼꼼히 챙겨온 소품과 의상을 이용해 한 학생에게 인도의 전통 신부복을 입혀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처음 입어본 인도 의상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학생들도 진아의 모습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봅니다. 인도 여성의 상징물과도 같은 빈디. 그러나 정작 빈디의 용도를 아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결혼한 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한국과 인도를 수시로 오가는 사리타 씨는 한국에 머물 때마다 일일 교사 체험에 나섭니다. 인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을 사리타 씨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They still think that India is a very backward country. They also ask me whether we have schools. 인도의 전통 노래가는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Everybody in the middle, if you want to see the dance, it is like. 기회가 닿는 한 인도를 알리고 싶다는 사리타 씨는 학생들 앞에서 춤까지 선보입니다. 수학의 기쁨을 표현한 인도 북부의 민속춤 방그다. 처음엔 멋쩍어하던 학생들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인도의 전통 축제를 경험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의 호기심은 더욱 발동합니다. 서툰 영어와 우리말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질문 속엔 간혹 외국인 교사들을 당혹시키는 엉뚱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남자들이 말라 있던데 왜 이렇게 남자는 항상 말라 있어요? 남자들이요? I do not think so because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입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의 사이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상상 외로요. 파키스탄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지 몇 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곳은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학교에 외국인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아직도 구미 선진국가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권 또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을 아주 지나치게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의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되고 싶으셔서 오히려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쪽의 문화가 상당히 관심 있는 게 많고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영향을 주는 것도 참 컸지 않습니까? 한 하늘 아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 21세기 인류의 평화를 가꾸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 신용에 대한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거래나 컴퓨터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상세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차와 차종이나 색깔은 물론이고 똑같은 번호까지 단
복제차가 버젓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홍성협 프로듀서입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자동차 번호판 위조 제보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것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위조된 차량이라는 거죠? 용의자는 위조 차량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 바로 밑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30대 초반의 권모 씨였습니다. 훔쳤나? 말 안 해? 피의자는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야, 이 차는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 위조 차량 한 대가 더 발견됐습니다. 위조된 차. 지금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차도 직접 훔치고 그다음에 번호판도 훔쳐가지고 위조도 직접 했어. 번호판을 혼자 집에서 위조했다는 피의자의 자백이 사실일까? 실제로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도구는 작은 프레스기 한 대와 간단한 공구류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도구로 정말 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진짜 번호판과 위조 번호판을 비교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 위조 번호판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무쏘의 경우엔 우연히 일치인지 차종이 색깔까지 똑같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쌍둥이 차입니다. 번호 차주인이세요? 네. 이거 말고 저거 정상적인 차. 이거랑 똑같이. 번호는 100원. 나도 갑자기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좀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가지고 좀 황당했죠. 이것을 훔쳐다가 용의자가 다로 만드는 거야. 이것만 위조를 한 거야. 이 부위만. 여기 뒤에 보면 피의자는 나로 시작되는 번호판을 훔쳐 간단히 다로 위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가 있어. 게다가 피의자는 보다 완벽한 위장을 위해 원래 차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주인 건가 보네? 원주인 거다.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부받으려면 차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에 전화 한 통화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 하나 차 남바를 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차 남바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차 남바를 대고 여기서 차 남바를 대면은 누구씨 맞습니까? 네, 맞다고. 그럼 저는 그걸 누구 이름 받아 적었죠. 저기 뭐야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죠?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피의자의 말이 사실인지 보험사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51.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가르쳐줍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외부로 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몇 번 냈는지 좀 봐달란다든가 내 기억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봐달란다든가 그런 거 정도일 때 확인만 해주지 그 이상은 해주지 말아라. 차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사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거절을 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고 야단 맞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가 고객 정보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완벽한 차주인으로 행세하는 제2, 제3의 범죄로부터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홍성협입니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오름세는 계속될 것인지 또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인지 윤태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살고 있는 주부 최수정 씨. 6,200만 원의 25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집을 사자니 모아둔 돈이 부족하고 전세 재계약을 하자니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매스컴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이 많이 요즘 집을 사는 게 시기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되나 많이 고민이 돼요. 최근 증시 조정 국면 이후 부동산 관련 잡지와 신문들은 일제히 부동산을 주식 대체 상품으로 제시하고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한 부동산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아파트가 매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100%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래가 올라가는 금액대로 매매가 돼야 되는데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그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속에 팔려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각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은 좀씩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IMF 이후에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데 집값이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상승 국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 4분기 들어서 그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그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호가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그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아파트라 부동산이 거래되려면 중산층이 허리 힘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와 정부의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과잉 공급과 중산층의 구매력 약화로 장기적인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현장 전문가들과 견해가 다른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20년간 경기 변동을 분석한 지호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 변동에 12달 후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지난해 말 경기가 바닥세였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 연말쯤 바닥세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부터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 1년여 이상 꾸준하게 10% 이내, 매달 10% 이내에 꾸준한 성장, 구조적인 성장 이런 모습이 예측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조차 없습니다. 한 달에 있은 대형 고급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호텔식의 초호화로 짓는 이 아파트는 외제 욕조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평당 분양가가 무려 900만 원에 이릅니다. 65평의 경우 분양가가 6억 원에 이르지만 수천 명이 몰려들어 서로 분양을 받겠다며 난장판을 이뤘습니다. 못 들어가지. 나를 시켜서 간단하게 나를 시켜. 밤까지 꼬박 세웠지만 결국엔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과열 열기는 투자 가치가 커서라기보다는 일부 부유층의 과시욕을 겨냥한 건설업체의 판촉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선 70평 이상 대형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들이 과시욕을 위해서 호화 아파트 쪽으로 올 들어 삼성과 대우가 고급 아파트 시장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두자 현대를 비롯한 다른 대형 건설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급 호화 아파트에 대한 일부 계층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체들의 대형화 고급화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숙입니다. 대출해서까지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윤태호입니다. 평상시에도 조금 무리를 하거나 피곤할 때면 입안이 허는 증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 구강 질환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종류별로 암도 많죠. 보통의 구강 질환과 구강암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바르는 약 바르면 뭐 바로 나으니까. 피곤하지 않게 잘 쉬고 먹고 그러면 3, 4일 정도면 낫는 것 같아요. 쉬면 낫는다고 생각했던 입안의 궤양.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는데.
보통은 한 2주 정도 저희가 시간을 잡습니다만은 2주 이상이 지나는 경우에는 구강암을 의심해서 한번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45세의 김재원 씨는 현재 구강암으로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빨 하나 뽑고 상태가 빨리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표적 검사를 하재요. 57세 배성료 씨도 평소에 입안이 자주 얼고 염증이 있는 증상이 있었지만 암이라고 느낄 만한 자각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입천장과 임파선을 절개하는 수술을 벌써 2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니나 좀 다시 효과하고는 치과를 갔었어요. 급하게 가는 게 아프네.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갖고 다니는 거 안 나가요. 구강암 진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구강암이 일반 구강비양의 증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입안이 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손으로 만지면 단단함을 가지는 경결이라고 하는데 단단함을 갖고 있고 가운데가 많이 이렇게 헐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목 밑을 만져보면 임파선이 만져집니다. 구강암 치료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혀와 턱, 입천장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얼굴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며 언어장애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강암은 수술 당시 종양의 크기에 따라 생존율에 큰 차이를 갖습니다.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8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입안을 자극하는 외부 물질을 빨리 제거하는 일이나 작은 염증이라도 조기에 치료하려는 노력만이 구강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그런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잉어를 이용한 무공의 변형사도 소개됩니다. 양계장을 하는 샌더스 씨는 매일 아침 죽은 닭을 골라버려야 합니다. 닭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죽은 닭은 묻거나 태워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생각도 못한 샌더스 씨는 조지아주의 늪에 많은 악어를 생각했습니다. 200여 마리의 악어를 데려다 악어 농장을 하면서 악어의 먹이로 죽은 닭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닭은 악어가 먹어주고 샌더스 씨는 그 악어의 가죽과 고기를 팔아 돈을 벌기 때문에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일본 시가현 요카이치 씨는 논에 잉어를 풀어놓아 농약을 치지 않고도 변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잉어들은 논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논의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탁하게 만든 물은 햇볕을 차단해서 논물 속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설사 잡초가 자라더라도 잉어들이 먹어치우죠. 논에 풀어놓은 잉어 새끼는 800여 마리쯤 됩니다. 이런 농법이 뿌리를 내리면 앞으로는 논바닥에서 잉어를 더 자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에 덜 걸린다고 해서 그 원인이 포도주라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사실은 기름기를 적게 먹는 프랑스 사람들의 음식 습관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는다고 심장병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울프슨 예방의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울프슨 연구소는 영국 사람들은 고기와 치즈를 많이 먹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4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포도주가 심장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춥기 때문에 동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핀란드가 세계에서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기름기를 덜 먹는 프랑스와 일본은 낮았습니다. 지뢰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됐지만 지뢰 피해는 여전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지뢰 피해는 막기 어렵습니다. 지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헬기는 지뢰가 있을 만한 곳을 15분 동안에 훑어냅니다.
One of the sensors that's attracting a lot of interest at the moment is the thermopile, which we're using to detect plastic anti-personnel mines. 헬기가 지뢰가 묻힌 지점을 찾아내면 제거반이 투입되고 지뢰를 폭파해 제거시키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시장은 나흘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초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스릴러 영화가 본격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들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앤서니 호킨스. 영화 살인 본능에선 루완다 산악 경비단을 처참하게 살해한 인류학자로 등장합니다. 밀림 속에서 인간이 고릴라와 함께 살면 야수처럼 변할까요? 감독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들이 보여줬던 늑대인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인류학자의 살해 동기는 야수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속의 이방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여준 고릴라 가족이 포획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모습 앞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대항으로 그려집니다. 가정 파괴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던져주는 경고인 듯합니다. 교도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즈는 그 두려움을 4명의 여성과 음성 펜팔로 있습니다. 극적으로 무죄가 입증돼 자유인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행복도 한순간 4명의 여자들이 자신의 아내와 같은 방법으로 잇따라 살해되면서 살인범으로 쫓깁니다. 맞고 사는 아내 등 미국 가정의 어두운 면도 함께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액션 위주로 심리 묘사를 통한 긴장감은 떨어집니다. 그 인물들의 그 행동이나 또는 내면의 그 고민들 이런 것이 영화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가가 의도한 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유령이고 우리가 좀비 믿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검푸른 바다 깊은 곳, 영화 유령은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핵 잠수함 속에서 벌어지는 함내 반란을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 최초로 드라이 포맷이란 특수 촬영법이 시도됐습니다. 물은 한 방울도 필요 없고 잠수함 주변을 스모그로 가득 채운 뒤 세심한 조명으로 심해의 느낌을 재생했습니다. 관객은 자신이 수천 피트 물속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핵 잠수함 유령은 세트 제작에만 2억 5천만 원을 쏟아붓는 등 한국 SFX 기술이 총망라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테마록을 시작으로 쉬리 용가리 등 국내에 불기 시작한 특수효과를 이용한 스펙터클한 화면은 올여름 헐리우드 영화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선기입니다. 미결수가 재판 등의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는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2002년부터 모든 대학 교수들은 계약제와 연봉제로 임용되고 정년 보장을 받는 도시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학생폭력 조직 일진회 회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지하 배관 연결 공사장에서 공사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부산과 인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일부 지역에서 전화가 불통됩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송정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요즘 프로야구 홈런왕과 구원왕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프로야구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오늘 서울과 부산, 인천과 대구 네 곳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봉진 기자. 네, 김봉진입니다. 네, 전해 주시죠.
네, 먼저 부산에서는 롯데의 박정태가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21게임으로 늘렸습니다. 박정태는 해태와의 홈경기에서 5회 안타를 쳐내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1게임째 연속 안타를 기록한 박정태는 삼성의 김기태가 갖고 있는 프로야구 통산 기록인 26게임 연속 안타에도 5개 차로 접근했습니다. 5회 현재 롯데는 박정태의 안타와 염정석, 박보현의 개투를 내세워 해태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LG와 한화가 만난 잠실에서는 LG가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LG의 이병규는 연타석 홈런을 기록해 최근 가라앉은 팀 분위기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2회 솔로 홈런을 기록한 이병규는 3회에도 홈런 하나를 추가해 시즌 1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병규는 또 4회는 멋진 수비도 선보여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쌍방울이 현대 2대1로, 삼성은 대구에서 두산에 6대4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봉준입니다. 네. 오늘도 홈런이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축구 소식이요. 오늘 동대문 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학 축구, 근래에 보기 드문 명승부였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네, 그 아주대학과 연세대학이 결승전을 벌였거든요. 아주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 아주대학은 지난 95년도의 우승팀이고 연세대학은 97년도의 우승팀인데 아주대학에서는 그 나희근과 김기영 선수가 활약을 하고 연세대학에서는 서기복과 송종국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이지리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출전했던 선수들이 복귀해가지고 소속팀에서 이번 경기에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그 아주대학의 김기영